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청와대가 개입한 북한 선박 이야기입니다. 자, 청와대 개입 북한 선박 조작 게이트 처벌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처벌할 거냐,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는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미리 이러한 사람들이 관계자다라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북한 목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북한 선박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목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그리고 국방부가 조작,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그 어떤 작업에 놀아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목선이라고 하면 아주 하찮고 작은 그런 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3m 정도 되는 그런 배를 생각하는데 이건 제법 10m나 되고 폭도 2.5m나 되는 그런 어선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선박이라고 저는 앞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이 북한 선박 사건 은폐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익명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선박 사건이 발생한 15일 군은 군 자체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자 했으나 경계작전 실패 논란은 물론 남북 군사 합의가 해상 경계 태세를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 제기를 막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군 자체 브리핑을 막았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군이 만든 발표문을 보고받거나 상황을 공유, 협의 정도만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중대 사건의 발표 내용은 국가안보실이 적극 개입해 사실상 발표문을 수정 승인한다.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도 소홀함이 있었다며 도의적 책임만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청와대의 해명은 다소 당황스럽다라고 했다. 그래서 군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자기들은 기분 나쁘다, 열받는다, 화가 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첫 관련 유튜브 방송에서 파도, 해류, 표류가 아니다. 해류가 지금 남에서 북으로 가니까 표류가 아니다 라는 첫 방송. 그 다음에는 파도가 지금 왜 1.5에서 2m란 말이냐. 지금 삼척 앞바다는 0.2m에 불과하다 라고 파도도 거짓말, 처음에는 해류가 거짓말, 표류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쭉 하면서 이 사건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데 특히 이제 군인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예비역 군인들도 오고 현역들도 전화가 옵니다. 화난다 이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쌍욕을 합니다. 저런 XX가 어떻게 우리 군의 수장이냐. 우리 명예를 이렇게 짓밟는 저런 XS. 제 XX가 뭔지 아시겠죠? 저런 XX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군대 생활 30년, 군대 생활 40년의 명예가 이렇게 지금 짓밟힌다. 저 XXX. 저런 XXX는 진짜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옵니다. 저보고 힘내라, 고맙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막 전화가 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군은 군대 생활 좀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지금 도대체 군이 이 사건을 지금 주도해서 저런 거짓말 소설을 썼느냐 아니면 위에서 시켜서 했느냐 이거 답은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군이 책임져야 할 일은 경계작전 실패, 이건 당연하죠. 군 책임져야죠. 그러나 지금은 이 사건은 경계작전 실패의 그 단계를 넘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하기 위한 그 시도,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경계 실패는 당연히 군 차원에서 징계해야죠.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되어버렸다. 왜? 사건을 지금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거짓말이 군에서 했냐? 이거 이제 군인 출신들이 우리가 왜 그걸 하냐? 우리가 왜 그걸 하겠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어떻게 뭐 1함대 사령관 하나, 23사단장 하나 이런 사람들 살리려고 국정원 무시하고 통일부 무시하고 해경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전부 보고가 다 된 사항을 자기들 마음대로 투스타 한 2명 살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안 하죠. 그게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었고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 문자 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경계작전 실패, 이제 작전 실패는 누가 책임있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해입니다. NLL이 여기 있죠. 일단 현재 발표에 따르면 함경북도를 출항해서 NLL 북쪽에서 위장 조업을 하다가 선단에, 북한 선단에 섞여서 위장 조업을 며칠간 하다가 이때 이제 기관이 고장이 났고 여기에서 며칠간 수리를 한 이후에 이제 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리를 했죠. 그럼 일단 NLL이 뚫렸습니다. NLL이 뚫렸는데 지금 이 NLL 지역을 우리 해군 육전단의 항공 해상 초계기가 초계를 하고 여기에는 제일 1선에 고속정들이 나가서 지킵니다. 그 다음엔 초계함이 지킵니다. 그 뒤에는 구축함이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더를 다 가지고 감시를 하죠. 그리고 여기 울릉도에는 탐지거리 133km의 대수상 레이더, 즉 수상, 해수면을 탐색할 수 있는 대수상 레이더가 여기 울릉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뚫려버렸죠.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자, 이 육항공전단 말이죠. 이 육항공전단은 지금 이거는 못 잡았다가 어젠가 북한 선박도 하나 잡았다고 그러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큰일 났구나, 제대로 하자라고 하니까 잡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사안은 제대로 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북한 선박 추가로 육항공전단에서 이 초계기가 북한 선박을 이번에 탐지해서 북으로 돌려보낸 이 상황을 봤을 때 제대로 일을 안 한 것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해는 1함대, 해군 1함대의 책임 구역이죠. 그러니까 1함대 책임져야죠. 뭐 해군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 먼바다는 우리 책임 구역이 아니고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고, 아니 북한 선단이 여기에 나가서 조업을 하면 당연히 나가서 조업을 하는 것을 경계를 하고 방어를 해야 되죠. 거기에 섞여있던 간첩선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냉전 시기였던지 아주 첨예한 대립의 시기였던지 이러면은 북한 선단이 NLL 인접한 북쪽에서 조업을 하고 있으면 그거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딱 우리 군함들 보내서 경계하죠.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사가 풀려져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뭐 북한이 저게 아니고 무슨 뭐 상국인데, 상국이지 않습니까? 상국인 상황에서 무슨 우리 신화국이 상국의 어민들, 님들께서 조업하는데 편리는 못 봐줄 망정 그걸 감시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1함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1함대 사령관 책임져야죠. 그리고 육전단장 P3 초계기가 4km 전방에서 교차를 했는데 못 봤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습니까? 4km. 4km면 우리 육지에서도 보이는 거리인데 하늘에 떠서 4km 전방이면요, 그 파란 바다에 시커먼 배 하나 떠 있으면은 4km에서 바로 보이죠. 그런데 AIS, 즉 자기 선박 위치 송신 시스템도 작동 안 하고 있는데 배가 하나 있어. 당연히 의심선박이죠. 그런데 그 P3C를 조종하는 조종사, 그리고 레이더를 탐지하는 전탐사, 그 누구도 제대로 일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걸 지휘하는 항공전단, 바로 포항에는 육전단이죠. 전단장 책임져야죠. 물론 그 비행기를 조종했던 조종사들, 크루들 다 책임져야죠. 그렇지만은 지휘관이 책임져야죠. 지휘관 책임 당연히 져야 되고, 그리고 울릉도에 제 118 조기 경보 전대라고 하는 대령급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동해 전체를 탐지를 하게 되는데 성인봉이 900m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인봉 정상 인근에 딱 레이더 설치해 가지고 동해 전체를 탐지를 해요. 탐지 거리는 133km 다 탐지하죠. 그런데 이 118 조기 경보 전대 울릉도 동북방 50여 킬로 지점에서 엔진을 수리하고 이렇게 삼척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항해를 시작했는데 못 봤다라는 겁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표류해서 왔다 치고, 표류했으니까 엔진을 안 켰으니까 못 봤다 치고, 여기서부터는 엔진 켜고 삼척으로 간 겁니다. 왜? 해류가 반대인데
엔진을 켜지 않으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엔진 켜고 간 겁니다. GPS도 있으니까 삼척이 어딘지 알죠. 가까운 항구가 어디냐. 그래서 항구 쪽으로 가자 해서 삼척으로 간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18 조기 경보 전대장 책임져야 됩니다. 너무 누군지 모르겠지만 책임져야죠. 그리고 이 모든 해상작전을 통과하는 해군작전사령부 사령관 책임져야죠. 이 완전히 초유의 상황입니다. 초유의 상황. 저는 이 마크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제가 사실 또 한 번 분노했어요. 마크 한번 보십시오. 해군작전사령부 마크. 큰 부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마크. 중간에 거북선이 있네요. 여기 반타원형으로 생긴 거, 이게 거북선의 정면 모습이에요. 거북선이 있습니다. 1함대 사령부 마크. 또 거북선이네요. 거북선 또 있습니다. 자, 육전단 마크. 또 거북선입니다. 여기는 거북선에 날개를 달고 있네요. 이순신 장군이 이 상황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어디 감히 이렇게 허술하게 바다를 관리하는 부대들이 전부 거북선이야. 남사스럽게. 거북선을 떼든지 이 사람들 처벌하든지 해야 됩니다. 해군작전사령관, 1함대 사령관, 6전단장, 118 조기경보 전대장 책임져야죠. 처벌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해상에서 연안에서 20km까지는 육군 책임이에요. 육군의 TOD, 또 관측병 이런 게 다, 또 레이더 이런 게 다 있어서 20km까지는 바로 육군 경계 구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육군 경계 구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배가 여기 와서 삼척항에서 3.7에서 5.5km 떨어져 있는 곳에 거기서 밤을 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3사단은 발견을 못했죠. 23사단 사령부가 어디 있습니까? 삼척에 있습니다. 발견을 못했죠. 삼척에 있는데. 그리고 삼척 바로 위에 또 9km 전방에 해군 제1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야, 1함대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 제1전투 전단이 있죠. 그 전단장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탐지 안 하고 자기 바로 코앞에 함대 사령부 기지 코앞에 1전단의 코앞에 거기도 준장이에요. 사령관 말고 그 밑에 이제 준장, 전단장이 또 있습니다. 전투 전단장. 그 코앞에 지금 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서 23사단 책임져야죠. 그리고 그거 23사단 관리하는 8군단, 그 군단장 책임이니까 전투 상황은 뭐 경계 상황 이런 상황은 다, 작전 상황은 군단장 책임이에요. 군단장 책임져야죠. 작전 상황은 군단급인 또 해군작전사령부 사령관 책임이에요. 그래서 작전 상황이기 때문에 작전 상황의 최고 책임자인 해군작전사령관 8군단장 책임져야죠. 그리고 자기 구역에 있는 적을 탐지를 못한 23 보병사단장, 그리고 1함대 사령관, 그리고 자기 구역 또 자기 임무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발견 못한 6전단 118 조기경보전대 책임져야죠. 그리고 많은 배를 다량 운용하는 제1전투 전단장까지도 사실은 책임져야죠. 이게 바로 군에서 경계작전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폐 축소.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이거는 이제 군대 책임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위에서 시키는데 군이 뭐 국방부가 힘이 있습니까? 자, 일단 개통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와대가 있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그 밑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위기관리센터장은 강건작이라고 하는 육군 투스타 장군입니다. 여기서 바로 국방부를 통제했죠. 행정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행정관 보내가지고 통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스피커인 최연수 대변인, 이 국방부 장관이 통제를 받는 박한기 합참의장, 그리고 이 최연수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이 통제를 받는 이 지금 이 흑백 사진에 있는 이 김준락 합참 정원공보실장, 여기가 은폐, 축소, 거짓, 조작, 소설 집필의 책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발표할 때 이 김준락 대령의 얼굴, 표정, 말투 한번 보셨죠? 김준락 대령 그렇게 어눌하거나 자신감 없는 표정, 그런 표정을 가지고 어떻게 최고 중요한 합참 공보실장이 되었을까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어눌하고 자신 없는 표정으로 발표를 했을까요?
거짓말인 줄 아니까. 기자들이 날카롭게 파고들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까. 이렇게 다 뚫렸는데 우리 경계작전 임무는 문제 없었다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자기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위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정 나온 거죠. 그렇게 하도록 통제한 사람 누구죠? 바로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처벌해야 되죠.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을 통제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과 위기관리센터장입니다. 처벌해야 되죠. 반드시 조사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 모든 경계작전 실패, 그리고 은폐, 조작, 축소, 소설집필의 핵심 책임자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책임져야죠. 그리고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 북한 선박이 넘어오기 전에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경계작전 해라 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참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개통도예요. 자, 그러니까 책임이 합참은 적습니다. 왜? 국방부에서 시킨 대로 하니까. 국방부에 시킨 대로 하니까. 또 국방부는 책임이 적습니다. 왜? 청와대에서 시킨 대로 하니까. 결국 제1 책임은 청와대, 제2 책임은 국방부입니다.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 이 사람 정말 불쌍하죠. 장군 진급도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앞길이 구말린데 이 게이트에 지금 휘말려서 가장 첨단에 있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입니다. 이 거대한 정권적 차원에서의 거짓, 은폐, 축소, 조작, 소설집필의 희생양이 이 사람이죠. 저는 이 사람은 차라리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표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라고 표정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은 오히려 봐줘야 되고 나머지는 처벌, 책임 추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서 해당 라인에 있는 아주 최고위직 책임져야죠. 자, 그런데 국회가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이 현장 점검을 갔어요. 현장 점검을 갔는데 이걸 지금 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해주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북한 소형 선박 상황과 관련해서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 중인데, 현재 국방부 차원의 합동조사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당의 진상조사단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면 성호기 경계작전 강화 지침에 따라서 임무에 수행 중인 장병들의 군사 대비 태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이 있다. 차후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자유한국당의 국방부가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회신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여기에 옮겨 적은 겁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삼척 그리고 해군 1함대 23사단 이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더니 군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게 왜? 뭐 해줘봐야 자기네들한테 도움되는 거 전혀 없고, 또 해주면 혹시나 자기네들이 숨겼던 그런 모습들이 들킬까봐 지금 해군 1함대 이 선박을 지금 숨겨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혹시 국회의원들이 찾아낼까봐, 특히 거기에는 이 해군 1함대 사령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현재 김성찬 국회의원도 포함되어서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작전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더 허점을 찾아낼까봐 허가를 안 해주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김성찬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시는데 지금 그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찬 의원님 지금 통화됐는데요. 김성찬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해군 1함대 사령관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오늘 이제 근데 이렇게 1함대 지역에 있는 삼척 그리고 동해 지역을 다녀오시고 계시는데 가셔보시니까 뭐 어떻던가요, 느낌이? 사실 저희가 그 북한 어선 기순 현장 네. 인근 부대 방문하여 진상을 정확한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왔는데 사실은 뜻대로 안 됐다. 네. 관련 부대인 23사단, 네. 1함대 사령부,
뭐 상황실과 그 지휘관과 이런 대화를 하여야 네. 진상이 밝혀지는데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참 아쉬움을 표하면서 그야말로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국민들이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지 않느냐 네.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특히 그 목선에 네.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의혹이 한 점 없이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방위원들과 또 일부 관련 상임위원님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고 또는 그 부두에 출입 자체도 못하게 하는 부분은 네. 국민을 무시한다. 네. 감추고 싶은 게 있다. 하고밖에 네. 볼 수 없는 부분을 지금 현장을 보았고 예. 또 일부 저희들이 만난 그 어민들 또 네. 해경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볼 때는 일반 네. 어민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의 어떤 네. 행색이었다 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떠한 요원이 네. 기순을 하였는지 침투를 하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빠른 시간 내에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국정원이 군부대를 포함하여 네. 모든 부분에 진실 접근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하는 예.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고 네. 국민들께서도 저희들은 그겁니다. 네.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여 물론 그 과정에서 개개인 잘잘못이 있을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책임을 지을 건 지우고 또 고칠 네. 거는 고쳐 나가서 우리 네. 대비태세를 튼튼히 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이 본연의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지 네. 누굴 흠집내고 하자 그런 네. 부분이 맞습니다. 아니다 네. 하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현장에 왔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원하던 소기의 진실 접근에는 네. 못하고 간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밝히도록 정부에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네. 정말 오늘 이른 아침에 삼척까지 가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제 그 삼척 지역의 해당 주민들과 생생한 어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진실들을 알려주시는데 큰 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이 시작이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모든 진상을 사실대로 진실을 다 알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장 가까이 있던 우리 어민들, 주민들께서 네.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그분들이 더 이거 못 믿겠다. 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그분들이 저희들에게도 네, 예. 어떤 부분에서는 네. 항의라기보다 참 아쉬움을 더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참, 하여튼 우리 그 정식 그 지상파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혀 이런 걸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께서도 네, 네,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네. 또 예. 노력해 주시고 또 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네. 네, 김성찬 의원님 말씀 들어보셨죠? 정말 이 정부가 너무나 숨기는 것이 많고 또 이 진상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정치인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 자유한국당의 이 북한 선박 진상조사단의 위원장이신 전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한번 오늘 어떤 것을 또 파악을 하셨는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우 의원님. 예. 네, 오늘 가 보시니까 네. 군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만난 삼척항 그 주민들께서는 특히 이제 그 북한 선박에 탔던 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 말로는 도저히 그 본 바다에서 고기잡이 했던 사람들의 행색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바다에서는 이틀만 고기잡이를 해도 완전히 초췌해진답니다. 네. 옷도 그냥 물에도 묻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 너무 멀끔한 상태에서 네. 당당하게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
도저히 고기 잡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 배도 무슨 특별한 뭐 음식을 해 먹은 그런 흔적이라든지 네.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물도 그것은 그런 그 바다에서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을 만한 그런 그물이 아니다. 이것은 네. 낚시줄로 엮은 경심망인가요? 뭐 그런 네. 전문적인 용어가 있던데요.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분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북한 사람들이 무장한 요원들이었다라면은 네. 자신들 다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바로 선박이 정박한 그 인근에서 그 시간에 경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 고기 잡은 거. 네. 50명 이상의 그 어부들 주민들이 있었는데 정말 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분노를 하더군요. 네. 경비가 뚫렸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 분노. 그다음에 또 더 화가 나는 것은 뉴스를 보고 그날 네. 당일 이제 당일이 아니죠. 그 이후에 국방부가 대국민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온통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 북한 선박이 들어오던 날, 그 전날 별로 파도가 없었답니다. 네. 파도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목선을 레이더로 탐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이 어민들은 뭐 그 바다 사정을 엄청 잘 아니까요. 네.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어민들과 그 지역 분들은 그 북한 선박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그렇게 4, 5일 동안 그 바다에서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신속하게 북에서 내려왔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근처까지 데려다 준 거 아니냐. 모선 같은 것으로. 큰 네네. 배를 타고 와서 데려다 준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한두 분의 증언 같으면 모르는데 오늘 뭐 수십 분의 주민들이 다 한결같은 말씀들을 하셔요. 네네. 참 정말 그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네. 우리 자유한국당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정말 이 몸통이 어딘지, 어디가 이 소설 지필의 거짓 소설 지필의 지필 그 최고 프로듀서인지를 꼭 밝혀내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그 해경 쪽에서도 네. 15일 날 오후 한 2시경인가요? 네. 그 일부 이제 강원도 주재 기자들에게 네.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이제 그 북한 선박 그 어선이 표류 기관 고장, 그다음에 네. 표류 한 것으로 보이고 더 문의 사항이 있으면 통일부로 네. 의뢰해라. 네. 이런 메시지를 경찰이 보냈는데 네. 그 경찰이 메시지를 보낸 그 당사자를 만났는데 네. 그 당사자는 그렇게 하라고 해경 본부 네. 쪽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박에 탔던 사람들이 어민인지 아니면 그 신분이 제대로 드러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각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것이 통일부에 의뢰하라는 것은 통일부는 정말 순수 어민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통일부 쪽으로 그 업무가 관장이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방부 아니면 무슨 합참, 네. 통일부 이런 거에 대한 그 확실한 그러니까 그 북한 그 선박에 탔던 사람들의 신원이 제대로 확실히 알고 이것을 해경이 그렇게 언론사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네. 그게 지금 이제 궁금하고 의혹이 가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네. 해경에서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네. 합참에서 그 발표하는 그 합참 그 공보실장이 잘 몰라서 저렇게 발표를 한 거다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네요. 지금 아마 15일 오전 중에 신속하게 그 합동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네. 이 사람들은 어민이다. 네.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오히려 못을 박은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통일부 관할 사안이다. 네. 이런 식으로 미리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아니 어떤 그 결론을 미리부터 내리고 나서 네, 이제 보도 자료 내지는 이게 대국민 발표 네. 이런 걸 이제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정말 이 뭐 양파 껍질처럼 계속 지금 뭐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또 이 참 이 남북 관계의 올바른 어떤 진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진실을 좀 밝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네. 군이 청와대 눈치 보고 청와대 또 북한의 눈치 보는 이런 국방 네,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꼭 밝혀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김영우 의원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속인 거죠. 어민들이 정말 한 50여 명이 새벽에 경매에 참가하고 있었고 그 시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며칠을 일주일 가까이 바다에서 해풍을 맞고 사투를 벌인 사람들이 저렇게 깨끗하게 올 수 있느냐. 사실 뭐 우리 남자들 며칠만 면도 안 해도 시커멓지 않습니까, 수염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진 기억하시죠? 그렇게 수염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며칠 동안 표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누군가 데려다 줬지 않을까. 이런 의혹마저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고 또 해경 관계자는 그 문자를 지역 언론들에게 그 표류 관련한 문자를 보냈는데 이것도 해경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이다. 자, 해경본부는 그걸 왜 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에서 해경 또 군,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이런 것들을 국가안보실이 다 통과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차원의 조직적인 거짓 은폐 공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더 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대체 뭘 더 숨기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위에서 불편하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고 국방부 장관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자, 위라는 것은 어디냐? 우리 남쪽보다 북쪽이 위죠. 그래서 북에서 불편하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것 1번. 2번은 나의 상관인 윗사람 뭐 누가 우리 대통령을 누구의 대변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했는데 대변인은 그 대변인의 기관장이 있지요. 윗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지요. 2번. 3번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지금 몇 번이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북한에서 불편하면 안 되지요. 2번 북한에 있는 윗분이 불편하면 안 되죠. 3번 그거 둘 개 다 아니다. 몇 번입니까? 자, 우리 청와대와 군이 국방부가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이 엄청난 거짓 게이트, 우리 유튜브와 국민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밝혀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통해서 신인기대 국방TV 계속 이 이슈를 풀고 가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